네, 이번 시간에는 세계 경제 포럼의 등대 공장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서 다보스 포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공장을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글로벌 라이트하우스 네트워크, 글로벌 등대 공급망, 또 등대망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 맥킨지와 함께 선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Sustainability Lighthouse, 아직 한국어 번역은 없는데요. 그냥 직역하면 되니까 지속가능성 등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Factory Lighthouse, 바로 이제 공장 등대, 또 End-to-End Value Chain Lighthouse, 가치사슬 등대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라이트하우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등대 공장이 189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중에 지속가능성 등대 공장은 2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등대 공장은 인더스트리 4.0 최신 기술을 사용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은 혁신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다. 또 건강한 경쟁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 부분에서는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하는 용도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WEF 자료 차용해 왔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등대 공장이 7개 있어요. 우리나라 5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팩토리 라이트하우스밖에 없는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서스테너빌리티 라이트하우스가 4개가 있고요. 또 가치사슬 등대도 있습니다. 일반 공장 등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기된 서스테너빌리티 라이트하우스는 처음부터 덜컥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팩토리 라이트하우스로 먼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팩토리 라이트하우스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인더스트리 4.0 최신 기술을 가지고 공장이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해서 등대 공장을 선정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지속 가능성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지표들을 다 들여다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어떤 표준이 될 수가 있다 했을 경우에 서스테너빌리티 라이트하우스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등대 공장이 189개나 있는데 서스테너빌리티 라이트하우스는 25개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근데 4개가 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랑스 공장이 2018년에 먼저 등대 공장이 됐는데 4년 뒤에 이렇게 서스테너빌리티 라이트하우스가 됐다는 얘기고, 미국 테네시주의 렉싱턴 공장은 2020년에 이어서 바로 다음에 지속가능성 등대가 됐네요. 인도 공장은 2022년에 일반 등대, 24년에 지속가능성 등대. 중국 공장은 좀 시간 걸렸네요. 그래도 한 4년 만에. 그리고 중국의 샹하이 공장은 가치사슬, 소위 말하는 공급망 쪽에 좀 포커싱을 한 분야의 등대 공장입니다. 기타 멕시코 공장이나 인도네시아 공장들도 나중에 또 뭐 지속 가능성 등대로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표가 달라요. 노란색 표기된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에 제시되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프랑스 공장, 전력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이 줄었다. 근데 어떻게 줄였냐? IoT, 인더스트리얼 IoT, 사물 인터넷 센서를 사용하고 설치하고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에너지 관리를 했다. 에너지 관리에서 에너지 절감을 이루어진 것을 바로 탄소
배출, 감축으로 이어진 거죠. 데이터를 제시를 한 거예요. 자재 낭비도 줄었고 물 사용량도 절감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미국 공장도 에너지 절감에 전력 분야의 IoT 설치해서 에너지 최적화하고 예측 분석,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했다는 얘기죠. 네트 CO2 감소, 물 사용량 절감. 미국 에너지부 인증에 플래티늄 수페리어 에너지 퍼포먼스 500이 IS 5만이라고 비슷한 분야인데 인증을 받았다. 인도 공장, 에너지 절감, 폐기물 최적화, CO2 배출량. 여기는 CO2 배출 61% 감소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공기 압축기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이퀄라이저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또 냉각기, 냉각기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했는데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최적화했다. 물 사용량 줄었고. 중국 공장은 딱 대놓고 나오네요. 네트 제로, 스코프 1 and 2의 에미션, 마이 오퍼레이션, 내 공장에서 나오는 직접 배출, 간접 배출을 줄였대요. 그리고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이니셔티브, AI 기반 에코 디자인, 공급망, 폐루프, 탄소 추적 플랫폼, 머신 러닝 모델을 제시했다. 그래서 스코프 1, 2는 90%, 스코프 3도 줄이고 있네요. 서프라이 체인 협력사 쪽에 65% 감축을 했다. 인도네시아나 중국, 멕시코 공장은 일반 등대 공장인데 여기는 서스테너빌리티보다는 생산 분야의 신기술에 포커싱되어 있는 지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션 익스펜스, 오펙스 비용을 낮춘 거죠. 장비 다운타임, 예방, 예지 정비를 통해서 장비 다운타임을 감소시켰다. 장비의 MTBF 수명을 늘렸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증강현실 솔루션을 적용하는 기술이 들어갔대요. 멕시코 공장은 복잡한 제품 수요 증가 대응을 했고 지속적인 연강성 성장했다. 여기도 어떤 서스테너빌리티 부분보다는 생산이나 이런 수요 예측 같은 부분이고요. 중국 공장은 일반 공장이 아니라 이제 공급망 쪽에 있어서 엔드-투-엔드 밸류체인 라이트하우스인데 어쨌든 자동화를 시켰고 플래닝을 하고 출시 속도, 주문 제작, 노동 생산성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테너빌리티 라이트하우스나 일반 라이트하우스가 약간 제시되는 지표들이 다르다. 그래서 전 세계 189개 공장들이 등대 공장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조금씩 지표들은 달라요. 근데 세계경제포럼과 맥킨지가 뭘 보고 등대 공장을 선정을 했느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스마트 팩토리를 등대 공장과 국내 공장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 세계의 공장과 함께 영업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44개국에 200개 공장, 100개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만 스마트화 시키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도 스마트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세계경제포럼에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4개, 또 일반 등대공장 3개가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타임지 선정 지속가능 기업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임지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고 올해는 글로벌 100 기준의 지속가능성 기업 1위로 선정이 돼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센터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2022년에 이미 100개 이상이 스마트화 시켰는데요. ROI를 따져봤어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비와 또 수익 기간을 따져봤더니 1.5에서 2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코 사업에서도 3년 미만 프로젝트들은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데 2년 미만이면 아주 좋죠. 근데
어떻게 투자 배수를 했느냐? 5개 분야. 에너지 효율을, 에너지 비용 절감했다. 우리 아까 평균 30% 절감할 수 있다고 했죠. 생산성의 캐피탈 익스펜스 카펙스, 설계와 구축하는 단계에서 30% 줄이고, 준공 이후에 오퍼레이션, 메인테넌스에서 28% 줄이고, 신뢰성, 오버롤 이퀴먼트 에피션시, OEE를 25% 장비 가용성 향상시켰다. 이 MES에서 다 모니터링 합니다. 또 신뢰성, 장비 신뢰성이 높아져서 평균 15% 품질 문제가 줄었고, 세이프티, 작업장 안전 향상, 또 지속 가능성까지 해서 이렇게 ROI 산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국의 익산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 세계지도에서 표기가 되고 있고. 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DX 솔루션은 이제 이런 솔루션은 업체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슈나이더는 에코스트럭처라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키텍처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나만의 솔루션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공 플랫폼에서 개방형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슈나이더가 뭐 세계적인 기업, 뭐 지멘스, ABB, 뭐 락엘 오토메이션, 미쓰비시와 함께 그런 자동화 전기 쪽에 아무리 솔루션이 있다더라도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드 파티들이, 엑스터널 솔루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개방형으로 오픈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TDX 솔루션이 빌딩 분야, 데이터 센터, 인더스트리, 인프라스트럭처, 이 4개 분야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인더스트리, 공장,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이 솔루션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죠. 왜 4개 분야냐? 이 4개 분야가 바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가 배출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20%는 어디라고 했죠? 교통. 교통은 뭐 산업분에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데, 교통 부분은 이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승용차, 또 트럭도 한 5톤 미만은 전기차로 진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간접 자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IoT 제품, 제일 펀더멘탈의 IoT 제품들이 들어가고, 엣지단의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고, 최상위 단의 엔터프라이즈 또는 공장 단위의 각종 소프트웨어와 분석 시스템들이 들어감으로써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인데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IoT 단과 엣지의 공장 자동화 단을 합쳐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운용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단에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그래서 IT와 OT의 컨버전스 융합, 이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 자료 보면은 이렇게 IT와 OT의 융합이라는 표현도 가끔 나오는데, 대부분은 ICT 통합기술이라는 표현 써요. IT는 알겠는데 CT,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통신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통신회사 입김이 세서 통신기술을 꼭 집어넣고 있고요. 거꾸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현장의 이런 자동화 기술 부분을 좀 표현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 OT의 융합 기술 또는 한국 스타일로 ICT 통합 기술, 다 이 스마트 팩토리의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IT, OT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들 보면은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이런 최상위 단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캐피탈 익스펜스, 투자 단계, 바로 이제 디자인 앤 빌드, 디자인 앤 인스톨레이션, 설계와 구축 단계, 그리고 준공 이후에 오펙스, 오퍼레이션 익스펜스, 바로 운영 단계인데 오퍼레이션 앤 메인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2단계, 세분화시키는 4가지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들이 설계할 때 이렇게 하면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친환경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구축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준공 이후에 운영비 줄일 수 있다, 또 에너지 비용 절감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서 그냥 하드웨어 컨트롤러 위주의 기술뿐만 아니라 뭐 ERP, CRM 이런 IT 기업의 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엔터프라이즈 레벨에 쫙 배치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90년대 공장 자동화 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현장에 사람들 막 구조조정하고 잘라냈죠. 자동화 시키면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가 그런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사람을 자르나요? 그럴 의도를 가지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정부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는 사람을 자르려는 구조조정을 하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은 근로자가 덜 힘들게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고 로열티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조조정하고 인원 줄이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실패한다. 하지 마라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 내용들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미국 공장이 일반 등대 공장 시절에는 이렇게 생산 데이터 위주였다면 이렇게 나중에 지속 가능성 지수로 발전했고요. 프랑스 공장도 뭐 OEE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들에 포커싱한 것이 지속 가능성 부분으로 발전한 거. 인도 공장도 뭐 비즈니스 성장, 제조 효율성, 현장 오류, 리드 타임 감소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 지표로 올라갔고 중국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일반 등대 공장에서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으로 발전했다. 그 일반 등대 공장 3개도 지금 이런 지표를 갖고 있고 향후에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이 가능성이 있겠다. 한국은 아직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이 없어서 이런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면서 인더스트리 4.0 새 신기술 가지고 등대 공장 했는데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으로 갔다? 그러면 등대 공장이 진화하는 방향은 서스테너빌리티 쪽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글로벌 트렌드에서 뭐 기후변화, 온실가스, 뭐 ESG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너무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있었다. 스마트 공장이. 그 다음 단계가 서스테너빌리티 부분이다. 인도 바탕 공장이에요. before 스마트 공장 이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막 가시성 부족하고 뭐 불규칙한 고장, 품질 문제, 생산량을 대비를 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시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동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더니 디지털 작업이 된 거죠. 첨단 기술 사용하고 있고 빠른 대응을 하고 있고 성과 트래킹, 자동 보고, 생산 현장, 뭐 디지털 솔루션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등대 공장으로서 정부에서도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공장이에요. 여기서 만족할 거냐? 인도네시아 이 바탕 공장도 이제 앞으로 서스테너빌리티 라이트하우스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디지털 전환과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공급망, 서프라이 체인 쪽에도 관여해서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 사후 보전, 단순 예방 보전에서 이걸 프레딕티브, 예측 보전으로 가겠다. 자, 이런 쪽에 데이터 최적화하겠다. 방향성을 이렇게 서스테너빌리티와 디지털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익산 공장이 있어요. 원래 모타의 과부하 보호 계정기 EOCR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 형태의 아주 작은 공장이었어요. 40명 근무합니다. 1교대, 전북 익산에 있고요. EOCR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근데 2002년도에 슈나이더에 조인을 했습니다. 슈나이더 조인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스탠다드에 따라서 간의 수공업 형태의 공장을 변화를 시켰어요. 생산 현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디스크리트 개방형 제조 공정은 가장 대표적인 도요타 자동차의 TPS,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도요타 생산 방식을 스탠다드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우리 경쟁업체 관련 업계의 회사들도 다 TPS 기준으로 MES부터 시작해서 생산 라인을 개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자형, C자형 형태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공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어서 로봇이 필요가 없어요. 공장이 로봇도 없는데 스마트 공장 맞아? 이 공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면 로봇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산 현장의 혁신을 통해서 형태를 바꾸고 또 고도화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자동화 고도화 작업을 하는 과정이 한 6, 7년 정도 걸렸고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2020년 코로나 와중인데 스마트 팩토리로 다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제 전 세계 사업장, 주요 사업장에 데모룸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데모룸이 이노베이션 허브예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도 있고 내부에 생산 현장에서는 직접 만져볼 수 없는 것들 작동시킬 수 있도록 데모 시스템들을 이렇게 구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여기 오늘 교육 참석하신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 중에 견학하고 싶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견학 프로그램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려는 유저들이 와서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전에 또 견학을 하기도 합니다.